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아주 좋고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항상 그의 역방이 나타나요. 모든 과학이 그렇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한번 와서 보라는 그런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별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에 관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창의성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또 실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많은데 학교 밖 청년들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 걔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성과를 내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전혀 학교 밖 우리 같이 제도권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했거든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했던 것만 살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미네르바 부엉이가 뭐예요? 자, 우리가 미네르바 부엉이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미네르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의 옆에 있었던 미네르바 부엉이도 또한 지혜로워요. 근데 이 지혜로운 것이 정말 지혜로울까요? 이 부엉이가 두 번을 탄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아까 같이 지혜로운 자,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200년 전 2021년에 그랬는데 그 전부터 딱 200년 전에 1821년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법철학에서 서문에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혼령이 되어야 날아간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강의할 때나 뭐 기타 등등 이걸 많이 써먹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설명하냐? 자, 우리가 꾀가 많고 지혜롭고 지능이 많고 한 사람 비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정해요. 인내적 지혜를 갖는 거예요. 인내적 지혜하고 또 하나는 큰 맥락을 갖고 있는 지혜. 두 가지 지혜를 갖는 사람이 바로 미네르바 부엉이, 이 부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미네르바 부엉이가 아니고 부엉이 이전에는 원래는 뭐가 있었어요? 까치가 있어요. 까치는 너무 영리하고 지능이 높아요. 그걸 버리고 다시 채택한 것이 바로 부엉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지혜롭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직 능력, 기능 그런 만 가지고 이 자연과학을 만든 결과 많은 것들이 피해가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지혜로서 그걸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가장 높이 차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이성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도구적 이성을 사용해서 오늘날 모든 피해가 와요. 그러면 플라스틱 아일랜드, 기후변화 이런 등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은 바로 큰 맥락에서 맥락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또 하나는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부엉이는 한낱 뜨겁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글을 받아쓰고 읽고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혁명이 끝나고 뜨거움이 지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차가운 이성의 밤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황혼령이 되어야 날개 펴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 이성을 조합해서 다음날 해가 뜰 때 새로운 세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주제이고 저 밖에 있는 그림의 주제들입니다. 까치 영리하죠. 조류 중에 까치가 가장 영리해요. 내가 창업보육센터를 하면서 이 광주과학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이 대학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10몇 년간을 전국 5위 안에 항상 들었으니까 그때 그 아이디어 하나 낸 것 중 하나가 이 까치를 이용하자 했어요. 까치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인간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좋아요. 어느 위치에 구멍을 파고 먹이를 넣으면 그 돌의 모양을 딱 기억하고 좌표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요. 옮겨놓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내거든요.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이 기억력은 대단해요. 근데 까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리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끊임없는 이 사람은 관심을 가져요.
까치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를 위해서 했는데 두글두글 끌어서 도로를 가게 되겠죠. 내가 까치예요, 지금. 그런데, 내 먹이를 차라리 탁 받고 지난 거, 성질하겠죠. 그런데 까졌어. 와,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까치 위에 물고 도로에다 놔두고 앞에서 기다려요. 깨지면 가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까치는 끊임없이 기억, 감성, 느낌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 순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느낌까지는 안 가요. 인간만이 가장 고도의 느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감각이 좋다 한 사람들은 동물이에요.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느낌이 뭐예요? 오늘날의 모든 창의적 사고는 다 느낌에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낌을 그전까지는 그렇게 하찮게 봤어요. 오늘날의 과학, 뇌과학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느낌이 뭐죠? 감각을 통해서 느낌이 오죠. 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탁 보는 순간 알죠. 느낌. 그죠? 또 하나 뭐냐? 각성.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 없으면 느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스키나제의 민족들의 깃발이에요. 이것이 아스키나제 유대인들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깃발이지 어느 나라 국가의 깃발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IQ 검사하면 항상 유럽의 100을 기준으로 하면 110이 나와요, 대충. 근데 이 아스키나제 이 사람들은 왜 영리할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먹고 있는 식량, 에너지, 무기 이런 것을 다 관장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스키나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리한 것이 됐을까요? 바로 뭐냐면 중세시대부터 가장 하자는 그 전에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 끊임없이 싸우죠. 싸운 것이 하나, 바울이 기독교를 만드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축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산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부동산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동산은 가져요. 동산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취급하고, 저급하고, 하지 않아야 할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이었어요. 바로 고리대급이에요. 이 고리대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어떤 관리위에서 세금 관리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잔머리 굴리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자식에서 하는 유전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지만은 학습이 전달되죠. 그것이 오랫동안 되면 이것도 하나의 진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택적 진화라고 했는데 요새는 용불용설도 많이 거의 차용을 돼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주전자가 여기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노벨 평화상과 빼고는 거의 많은 상을 다 휩쓸이죠. 뭐 여러분들이 웬만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 아스케나지 유대인이었고 철학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다 하면 다 이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지능이 있고 높았지만은 왜 이렇게 지속되냐? 그게 바로 뭐냐면 람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까 누구죠? 부엉이처럼, 미네르바 부엉이처럼 지혜로움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그런 사회예요. 다르게 말하면 철학 강의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능력주의라고 하면 최고로 해요. 우리가 그 과거에 과거 제도에 좋은 점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제1조에 가장 기치를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동양에 있는 능력주의예요. 개인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사회가 최고로 숨어 있고 지금도 그가 숨어 있어요. 그 전에는 세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어때요? OEC국가에서 22개의 가장 수치가 낮은 불평등이 낮은 것 중에 7개가 한국이에요. 최하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이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혁명이 왜 안 일어나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능력주의를 믿는 거예요. 자, 선진국에서는 능력주의가 돈과 권력을 다 가지면 좋을까요? 딱 하면 거의 7%, 10%가 안 나와요. 한국은 70%가 나와요. 이 70% 때문에 그래서 능력주의자들이 자식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평가도 그 자체에서 하고 다음에 전달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철학을 해야 한다고. 자, 오늘날에 그러면 사람들이 지능과 창의성은 간에 관계가 있는가? 없어요. 또는 있어요.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의, 창의성하고 그 다음에 지능하고 그 정의하는 관계에서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는
약간 겹쳐요. 그러나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 지능이 높다고 해서 창의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이란 뭐냐면 김용문이가 정의하기로는 뭐라냐면 다른 밑에는 일반적인 건데 위에 정의는 바로 뭐냐면 새롭고 독특한 기억의 조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이 이런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절대 뭘 만들 수가 없대요. 독특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고 창의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보면 정말 독특하고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기반에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없으면 안 돼요. 창의성 원조는 바로 IQ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IQ 낮은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력일까? 이해력? 이해력이란 건 뭐죠? 어떤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죠? 어떤 것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넣고 빼고 예사를 잘하고 그죠? 몰입은 다 반대로 하거든요. 몰입은 어떤 상태냐?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어찌하죠? 머리를 쪼야겠죠. 조여야겠죠. 조이는 방법이 뭐예요? 몰입이에요. 그러나 기억이 있으면은 그렇게 조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왔을 때 이 기억을 가지고 창의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을 하면 돼요. 그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몰입을 해가서 절대 안 해요. 50시간에 몰입한다고 막 그러고 막 선전하거든요. 편집을 해도 이제 안 와요. 회점이 많죠. 바로 뭐냐면 희한하게도 이거예요. 기억, 감정, 느낌이. 기억, 감정, 느낌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어렸을 때 이런 것을 풍부하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찌냐. 어떤 창의성을 갖더라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로 뭐냐면 기억, 감정, 느낌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어쩌요? 거부하게. 자, 창의성과 질문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무시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창의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그걸 낚아채서 무시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어찌냐? 자기가 거기에다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전혀 느낌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나가요. 노동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대통령께서 어찌 지나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창의성은 바로 뭐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변경하는 거야.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맥락적 사고를 하는 거죠. 맥락적 사고를 하는데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바꿔볼까? 변경시켜볼까 하는 것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안 되죠. 선생님, 책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양자이카 물리학 한 사람이 알아먹고 이 해결의 정신현상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것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인출할 수 없어. 그럼 어쩌냐? 씨앗을 만들어야. 일단 반복해서 한 번 읽어요. 한 번 읽으면 자기가 안 단어들에 의해서 결합돼서 하나의 씨앗이 돼요. 20%가 채워져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어요. 또 읽으면 그 다음에 40%. 또 한 번 읽으면 50%. 그 다음 몇 번 읽고 나면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용어로 바로 뭐냐면 내적 자기 표절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처럼 자기 표절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계속 못한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몰입이에요. 몰입이 뭐냐면 자기 표절이에요. 내적 자기 표절을 계속 하면 돼요. 자, 내 구조가 문화 구조를 만든다. 앞에서 많이 까먹기 때문에. 자, 문화 구조, 자,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맥락을 알면은 우리는 새로운 문명,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문명이든지 수리적인 것, 기호적인 것을 먼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은 뭐죠? 문학, 예술, 그죠? 두 개가 결합되어야만이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리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두 개가 결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류 문명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중남미 이후로는 문명이 사라졌죠. 없죠. 그 다음에 인디안 문명이 있어요? 없죠. 잉카도 중간에 사라졌죠.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개. 하나는 기호적, 수리적인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상징적인 예술이 없으면 사라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숫자판이 있어요. 숫자판을
20초 만에 30개를 눌러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눌러, 아무나 눌러요. 그러고 나서 원숭이한테, 침팬지한테 네가 방금 했던 기억이 있던 것을 눌러봐. 내가 한 20개 맞추면 내가 바나나를 줄게 해봐. 근데 금방 해요. 24개 정도는 맞춰버려요. 대단하죠. 근데 사람한테 맞추면 어때요? 뭐라고? 017, 6774, 6774. 그 다음 뭐라고? 8562. 알았어요? 다 좋아버려요. 세 사람을 도우 그래갖고 거의 뭐야. 8, 9짜리, 9짜리밖에, 9짜리 모른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은 뭐냐면 이미 마이크로세팔이라는 이 유전자가 이미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뇌에 커져버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지는 못해요. 바로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숭이는 바로 보대요. 그래서 10분 후에, 5분 후에 다시 해봐라 하면 원숭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인간은 아까 했던 거 뭐더라? 017에다가 674 알아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숫자 그 자체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에 살게 돼요. 그래서 자, 창의성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의미의 장을 갖는 그 바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맨 머리만 해요. 죽거라 머리하고 50씩 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하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의미의 장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 살아요? 바로 감각적인 삶이 살아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이미 어쩐다? 마이크로세팔이라는 유전자가 나와서 우리는 이미 커져버렸어요. 뇌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 밖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두 개 합해요. 내 안에 있는 끄집어내는 것이 없으면 어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빈소에 가서 어째요? 눈물 한 마디도 안 나요. 그리고 유폐가 있는지도 뭔지도 몰라요.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뭐냐면 새 의미의 장을 하려면 항상 창의성을 갖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의미의 장이 살기 때문에 느낌을 많이 해야 한다고. 느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미 우리 인간은 전전도에 비해서 커지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세팔린에 의해서 커졌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있는 입력 장치가 바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기억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합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없으면 어째요? 그냥 좁은 가가지고 그냥 하고 나와요. 유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요.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죠. 뇌과학에서 어떻게 하면 그 창의성이 유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단, 딱 한 군데 나타났는데 그가 창의성이고 머리 좋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치에서 그 발화가 돼요. 발화된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에서 오는 것을 끄집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면 이런 것이 발화가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연구한다, 새로운 것을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 커피를 먹고는 안 돼요. 우리는 커피 먹고 일하죠. 커피 먹고 한다는 것은 자발적 복종자로서 어떤 일을 계속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그룹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룹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린다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느슨하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측, 상위, 뒤랑, 이랑 알죠? 이랑. 고랑과 이랑 있죠. 나온 것을 이랑이고 두랑은 고랑이라 하잖아. 이랑 쪽에서 나타나요. 여기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이걸 발화시키려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느슨하게 이렇게 한 번씩 강의도 와서 놀다가 가야만이 아이디어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죠? 다빈치 형이 있어요. 다빈치 형은 기억을 엄청나게 갑자기 해요. 25살 때 어찌죠? 25살 때까지는 별로 희망이 없었죠. 14살 때 이탈리아에서는 뭐냐면 뭐 하죠? 자기가 장인이 될 것인가 금융인이 될 것인가 학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자기는 장인이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요. 보통 13년간이 돼야만 마스터가 되는데 7년 만에 마스터가 돼요. 20살에 마스터가 됐어요. 왜? 등치도 없고 힘이 좋으니까 막 성실하고 다른 사람이 3일 할 거 이틀 하루 만에 다 하는 과제에 있어요. 아주 성실하죠. 자발적 복종자들. 그러고 나서 어디 이제 초보 예술가로 다닌다 했죠. 누구도 별로 안 알아줘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니까 메디치 가서 데려가죠. 그래서 20살이 다 넘어요. 30살이 돼요. 35살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빛을 못 봐요. 그리고 메디치가 젊은 애들은 항상 놀림을 당해요. 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해요. 그때 시치라 성당에 장식을 하는데 이 메디치가에서 예술가들 사인을 해요. 근데 누구는 빠졌어요? 다빈치는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우울증이 걸리죠. 그래서 그 똑똑한 메디치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를 봤어요. 옛날에 뭐 알선시장에 나왔죠. 그 도서관이. 그 도서관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 히라브어로 된 공부를 막 읽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지? 라고 자기가
2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전에 경험치가 끊임없이 연결과 결합이 막 되거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메디가 전문 애들이 놀리면 안 돼. 갑자기 다빈치가 똑똑해졌어요. 소문이 나. 그래서 메디치가 있을 수 없고 어디 가죠? 밀라노로 가죠. 밀라노 딱 입성했을 때는 이미 천재가 됐어. 그때부터는 어쩌냐면 그 연결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어째요? 막 돌출해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발화가 돼요. 이런 사람 우리는 거의 없어요. 혹시 있어요? 그걸 친구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그 연결하는 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데카르트형을 택한다고.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째요?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뇌가 다 정리가 일어나요. 정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명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전에 게임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 밖 청년들이 게임을 해. 뭐 안 돼. 별도 게임 안 해.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어째요? 따라랑 조명정이 있어야 일어나면 절대 안 돼. 내가 일어났다 하면 그때부터 20분 동안은 꼼지락 그래갖고 오늘 뭐 해야지, 어저께 뭐 했지 해봐. 다 정리가 됐어요. 정말 그건 훈련할 것도 없어요. 일어나기 전에, 학교 가야지, 따라랑 빨리 씻어가고, 늦었다고, 우리 교장선생님도 뭐라 하겠다. 교무장 또 오늘까지 잔소리 하겠다. 하면 안 돼. 느슨하게 해서, 느슨하게 할 때,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데카르트형이에요. 나는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자, 창의를 방해하는 적들. 이거 많죠. 자, 방해하는 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왔을 때, 하고자 싶을 때 우리는 뭐예요? 뇌에서 주인님 하지 마세요. 주인님 하지 마세요. 그러죠? 왜? 주인님 그거 하면요 피곤해요. 뇌는 또 뭐예요? 20 내지 30%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만약 20에서 10%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운동장 10발로 도는 것과 같아. 뇌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나의 뇌는 끊임없이 나를 어째요? 속여요. 나를 속이는 그 뇌를 내가 속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느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과학의 피해 중에 접속사회 또 하나는 길들이기가 바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얼마나 무서운 세계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걸 가져오는데도 핸드폰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나 물어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사물이 사라져요. 실제로 사물이 사라져요. 자, 어린애들이 울면 어째요? 뭘 줘야죠? 핸드폰. 옛날에 뭘 좋아했죠? 장난감, 과자, 그 다음에 뭐요? 인형. 그걸 가지고 놀 것을 해야죠. 그 자체가 있죠. 오늘날은 다 사라지게 돼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셀프 길들이기. 가축화돼요. 이 안에서 다 가축화가 돼 있어요, 이미. 그걸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창의성이 사라져요. 뭐를 천천히 보면 거기에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냐면 천천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만 생각해요? 핸드폰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로 뭐냐면 자기 공간이 상실한 사회예요. 후쿠시마의 유명한 백화점에 있던 옷이에요. 먹는 거. 얘들한테 작년에 그랬던 것을 그 자리에다가 아까 아일로 후쿠시마를 했는데 비어서 작년에 했던 것을 했어요. 저 비어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평화를 위한 사람은 저기서 꽃을 물고 사진을 찍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광주 과학원, 과학기술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한테 비극적인 전쟁을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했어요. 안목훈 선수와 김용구 작가님 전시에 대해 시민자유대학 이사장님이신 경남대학교 철학과 박소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AI가 인간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예술가를 들으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시는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제가 옆에 있는 선생님을 봐요. 앉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 눈이 보잖아요. 내 눈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기계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쉬운 말 해보죠.
내가 이 선생님을 보고 있는 동안 내 장속에만 해도 미생물이 100조가 있어요. 100조의 생명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데이터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데이터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술가가 된다. 김영곤 씨의 작품에서 그런 느낌을 갖게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